지혜로운 탈무드 51권 왕비의 잃어버린 반지. 으리으리한 궁궐에 아름다운 왕비가 살았어요. 왕비의 모습은 정말 눈부시게 예뻤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왕비를 아주 싫어했어요. 너무 잔인하고 무서웠거든요. 내 반지가 없어졌어. 어느 날 궁궐 밖에서 돌아온 왕비가 얼굴이 하얗게 되어 소리쳤어요. 해질 때까지 반지를 못 찾아오면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맞을 줄 알아? 병사들은 잔뜩 겁에 질려 궁궐을 나섰어요. 그깟 반지 하나 때문에 생고생이네. 병사들은 툴툴거리며 돌멩이 하나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반지는 찾을 수 없었어요. 해는 벌써 뉘엿뉘엿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엉엉 불쌍한 내 엉덩이. 그런 말 마. 매질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고. 다음 날 매맞는 병사들의 소리가 궁궐 밖까지 들려왔어요. 아이고 아야 나 죽네. 날아오던 새들도 그 소리에 놀라 도망갔지요. 왕비는 다시 병사들에게 명령했어요. 반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나라 곳곳에 방을 붙여라. 왕비께서 잃어버린 반지를 한 달 안에 찾아오는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만일 한 달이 지난 후에 반지를 가진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 골목골목마다 방이 붙었어요.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웅성거렸지요. 그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가 광장을 지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스럽지? 너무해. 자기가 잃어버리고 왜 남한테 찾으라는 거야? 무조건 한 달 안에 찾아야 하잖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랍비는 방을 읽어본 뒤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런데 돌 틈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어요. 아니, 이게 뭐지? 보석이 달린 예쁜 반지였어요. 옳지, 이게 바로 왕비의 반지로구나. 랍비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갔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왕비가 말한 한 달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하지만 랍비는 늘 하던 대로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냈어요. 반지는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난 바로 다음 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비가 소리쳤어요.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라. 반지를 못 찾으면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 병사들이 벌벌 떨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였어요. 왕비님, 누가 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랍비가 반지를 갖고 궁궐로 온 거예요. 왕비는 반지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랍비를 사형에 처하라. 그러자 신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되옵니다. 이 랍비님은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신하가 말리자 왕비가 랍비에게 물었어요. 이 반지를 언제 주었소? 한 달 전 방을 붙이던 날 주었습니다. 왕비는 이상해하며 다시 물었어요. 왜 그때 바로 가져오지 않았소? 당신은 죽는 게 무섭지 않소? 랍비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왕비님의 그릇된 마음이 두렵습니다. 왕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저분을 집으로 모셔다 드려라. 그러고는 정원 연못으로 걸어가 반지를 힘껏 던졌어요. 환하게 웃는 왕비의 얼굴이 물에 비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왕비의 잃어버린 반지에서 배우는 지혜. 아름답지만 못된 왕비가 반지를 잃어버리자 화가 나서 애꿎은 병사들에게 벌을 주었어요. 그러고는 반지를 찾으면 상을 내리겠지만 한 달 뒤까지 반지를 갖고 있다가 들키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방을 붙이게 했어요. 마침 가장 존경받던 랍비가 반지를 주었어요. 하지만 랍비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반지를 왕비에게 가져갔어요.
라피는 왜 반지를 왕비에게 바로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요? 왕비에게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존경받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 왕비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반지를 연못에 던져버렸어요. 아무리 비싸고 귀한 보석이라 해도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답니다.